새로 나온 그랜저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1세대 나온 것을 보면 86년도부터 92년도 그때까지 1세대가 만들어졌는데 쿼터 글래스의 모양을 1세대로부터 오마주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거가 어디 있냐면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2023년에 이 복고를 가져왔을까?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 많이 들어. 왜 이거를 했을까? 과연 이들이 과거에 대한 경의와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표현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 것을 오마주하고 또 현대적인 미래지향적인 어떤 그런 디테일들을 이제 포함시킨 건데 왜 근데 하필 1세대였을까? 근데 항상 이 현대 자동차 디자인은 뭔가 항상 나올 때마다 굉장히 뭔가 혁신이고 새로운 뭔가 아이덴티티가 있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한단 말이야. 근데 또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 그 전에 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색해질 정도로 의미 없는 그런 일을 한 것처럼 그 변화가 너무 극심하게 일어난다. 어떤 이 헤리티지를 이어가는 그런 변화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어떤 한 가지 요소, 이런 이제 쿼터 글라스 이런 부분들 한 가지만 이렇게 넣고 어떤 이 특징적인 그 의미, 특징적인 그 어떤 물리적인 형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만 연결을 시켜 오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거지. 이런 이제 가니시나 이런 이제 아래쪽 부분들의 이런 부분들도 그래 뭔가 있었어 그거는 이해해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 그래 어디서 그 전에 뭔가 사용했었던 것들은 맞지만 어떤 그것을 어떤 현대적으로 해석함에 있어 가지고 좀 다른 차원으로 표현해 되어야지 않는가 는 그런 점들이 좀 아쉽게 생각해. 그냥 그 요소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그 어떤 헤리티지를 따라간다. 그 헤리티지를 이어간다. 혹은 어떤 오마주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어떤 형태나 라인이나 그런 것들이 달라지긴 했지. 물론. 근데 이 쿼터 글래스를 꼭 뭐 예를 들면은 쿼터 글래스를 어 꼭 반드시 이렇게 둬 가지고 하지 않아도 어떤 의미 부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그 과정이 단순하다 또는 이제 무식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게 돌려서 얘기하는 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미생에 어제 뭐 그런 거 보니까 나오더라고. 미생에 보면 사람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뭐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거를 듣고 있던 걔가 그래서 내가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행복한가 보다. 뭐 그런 식으로 돌려서 얘기를 했거든. 그 돌려서 얘기하는 받아 듣는 그 사람은 정말 기분이 좋은 거야. 그런 느낌이 들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헤리티지를 뭔가 가져왔어. 다른 외국의 기업에서 이렇게 리디자인 해가는 혹은 디벨롭해 나가는 그런 자동차 디자인은 그렇게 직설적으로 대놓고 드러내지 않거든. 뭔가 뭔가 그런 분위기가 있어. 이전에 있었던 뭔가 그런 것이 여기에 마치 뭔가 이렇게 오묘하게 들어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런 거, 그런 거를 원하는 거지, 나는. 그런 게 이제 들어있지 않으면 그런 것이 없고, 그냥 직설적으로, 그냥 나는 이거를 그대로 가져왔다. 이렇게. 그냥 뭐 누가 봐도 그냥 당연히 알 수 있는 거지. 되게 그 감동이 생기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디자인을 통해서 야, 뭔가 정말 이 세심하게 고민하고 했다. 그런 게 느껴지지가 않아. 어떤 요소들이 있냐면 사실 이거 이미 있어. 이 라인들 이렇게 해서 이 그 테일램프가 이렇게 사선으로 끊어지는 이 부분들이 이미 어딘가에 다 있었던 거야. 이전에 IG 그랜저에서 볼 수 있었던 이런 요소이고 여기 프레임리스 도어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그랜저 XG에서 프레임리스 도어를 사용했고 그러니까 그랜저 IG, 그랜저 XG 그 다음에 1세대 프로젝트명이 그냥 L이었고 L, 그랜저 L, TG도 있고 여기 안에 실내 TG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L도 또 있지 스티어링에서 이거는
L에서 가져온 거고, 이거는 또 TG에서 가져온 거고, 이거는 IG에서 가져온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여기 있는 옆에 있는 것들, 여기 이거 IG에서 가져온 거잖아. 이게 뭐 고래 뭐 어쩌고 저쩌고 고래밥이니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그 요소들 이런 것들을 다 어딘가에서 차용을 해온 거지. 그러니까 다 들어있어 그게. 그러니까 이제 오마주를 함에 있어가지고 이 뭔가 참 감동이 없어. 그냥 자기네들이 뭔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대단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이거를 뭐 진짜 앞서 누가 이렇게 구독자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정말 현대자동차는 이 디자인을 강요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 디자인이 정말 뭐 아름답거나 혹은 혁신적이거나 새로운 차원의 세련미를 보여주고 있다. 뭐 이렇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 나도 이렇게 느껴져. 여기서 얘기하는 7세대 그랜저가 이제 과거에 대한 경위와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표현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또 감동적인 디자인과 세련된 고객 경험을 통해 프리미엄 세단 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 감동적인 디자인이라는 거, 이것을 과연 어디서 느낄 수 있느냐? 난 그것이 참 의문스럽다. 뭐 빅곰의 대상이잖아. 빅곰의 대상. 그 전에 뭐 스타리아 같은 거, 뭐 이렇게 딱 뒤에서 사이드 미러로 보는데, 그랜저야? 이랬더니 지나가고 나니까 스타리아였잖아. 그렇듯이 어떤 디자인 요소들은 그동안에 뭔가 있었던 부분들에서 그냥 그대로 그냥 차용해 왔을 뿐이잖아. 여기서 어떻게 감동을 느끼겠냐고. 정말 예상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나를 위해서 배려했다는 그런 느낌이 어디 드냐고. 난 그런 느낌이 들지가 않는다. 누구는 잘 나왔다 이렇게 뭐 얘기도 하는데, 나는 이 뒷부분에서도 여기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이런 라인들이 예를 들면 여기는 되게 절제가 있어. 각지고 막 그런 느낌이 있거든. 그래서 딱딱 딱딱 이렇게 각이 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참 이쪽까지는 좋아. 이쪽까지는 좋은데 요 뒤에서 이렇게 이게 트렁크가 이렇게 볼륨이 너무 들어간 거. 여기도 그러니까 되게 이질적이지. 여기 이 선은 되게 날카롭고 여기는 둥글둥글 뭉툭하고, 이것도 이거를 약간 좀 더 뭉툭하게 해가지고 같이 연결이 된다거나 뭐 그렇게 했었으면은 나는 느낌은 좀 더 자연스러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이런 이제 경계들이 여기는 날카롭고 여기는 둥글둥글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질적이다. 그래서 역시 이렇게 하이브리드한 생각이 많이 들지. 그러니까 짬뽕을 해놨다. 그런 생각이 들지. 뭐 여러 가지 기능들 뭐 그런 거는 뭐 그래, 그런 것들은 뭐 그럴 수 있어. 뭐 요즘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뭐 그 방향 지시등이 이렇게 그러니까 막 흐르는 그런 방향 지시등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게 굉장히 멋있어 보이긴 한데, 그거는 그냥 장식에 불과한 거지 말하자면. 그게 아니더라도 그 주요한 기능은 어떤 것으로도 다 대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질 않잖아 그거를 결국에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는 거잖아. 내가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봤을 때 내 차에 어떤 그런 모양이 나오는 거, 그런 거를 내가 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는 것으로,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게 함으로써 이 만족을 느끼게 한다는 것이 난 좀 굉장히 아이러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보여지느냐, 그것이 중요한 시대라면 그것도 마땅히 의미가 있을 수는 있겠지. 근데 인테리어도 이제 강요를 하고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인테리어도 스티어링 휠의 모양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안에 여기 이 센터페시아 이런 부분들도 그동안의 것들을 다 오마주 한 거요. 여기도 이런 것도 이미 어디서부터 있었냐면, 이게 그랜저 TG 정말 이게 너무 이런 형태가 있는 것이 너무 불편했거든. 여기에 기아 노브가 이렇게 있었어. 기아 노브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파킹에 두게 되면은 내 손이 여기에 닿는 거야.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 근데 뭐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컬럼식으로 여기 그러니까 벤츠처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진짜 상당히 편하긴 해. 진짜 편해 이거. 벤츠를 너무 많이 타봐서 알지만 되게 편하고, BMW i3 같은 경우 i3에서도 이런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아이오닉 5에서는 이걸 이렇게 돌리는 거잖아, 이렇게.
돌리는 건데 이거는 아마 이렇게 방향으로 방향지승을 작동시키듯이 그 위로 하면은 R로 되고 아래로 하면 드라이브가 되고 이제 중립에 한번 딱 내리면은 중립으로 들어가고 그런 형식인 것 같은데 이런 게 어쨌든 상당히 편한데 그게 어쩔 수 없어. 이 현대 자동차 입장에서는 자기만의 고유한 아이덴티티가 다른 데보다는 확실히 약한 게 맞거든. 벤츠 같은 경우에는 컬럼이 들어가는 차종이 있고 이렇게 기아 레버가 들어가 있는 타입이 있고 그것을 약간 일관성 있게 가져가는 편이긴 한데 뭐 요즘 추세에 들어가지고는 뭐 그게 크게 의미가 없어지긴 했지만은 어쨌든 과거에는 계속 이게 신형이 나오더라도 뭐 이런 이제 기아 봉 형태로 계속 이어가는 것도 있었지. 이렇게 좀 이질적인 부분들 이렇게 왜 굳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 과연? 굳이? 굳이 이런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크게 둬가지고 여기다가 생뚱맞게? 뭐 그럴 필요가 과연 있을까? 난 그런 생각이 좀 들어. 여기를 좀 심플하게 하고 싶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선들의 어우러짐이 좀 여기는 굉장히 좀 부드러운 곡선을 쓰면서도 이 중간에 갑자기 막 사각형 각진 이런 것들이 나오고 여기는 또 뭐 부드럽고 여기는 길고 여기는 또 이렇게 나오고 곡선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솔직히 이렇게 완전히 완벽하게 조화롭게 보이지는 않는다. 내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랜저에 대한 어떤 디자인도 뭐 중요하지만 디자인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나 어떤 의미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이게 이제 가격이 비싸고 또 이제 그랜저라는 이제 네임 밸류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자부심을 느끼게 한다거나 내가 이런 차를 탄다는 거에 있어 가지고 어떤 뭐 쉽게 얘기해 가지고 뭐 하차감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잖아. 차가 값이 나가고 그래서 아무나 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거니까. 그래서 좀 특별한 의미를 둘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디자이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이게 와닿지는 않는다. 이렇게 해서 좀 이런 이제 의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